2차 곡선이 뭐 어떤 녀석이 있고 어떤 점이 주안점을 가서 공부를 해봐야 될까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아까 뭐라고? 항상 포물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포물선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물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말하는 포물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걔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소에 말하는 그 포물선하고 똑같은 거야. 야, 그 내가 돌멩이를 던지면 어떠한 곡선을 띠면서 가냐? 그 포물선 모양으로 가지 라고 할 때 그 포물선과 같다. 우리가 생각하기 가장 쉬운 그래프인 이참수의 그래프. 1참수는 직선이니까 그래프라고 뭐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고, 포물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쓰는 포물선이라는 용어랑 어떤 말이라고 서로 같은 용어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의 수학적인 특징을 말하자면 뭐라고? 한 점에서부터의 거리랑 한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어떤 점 P를 모은 거냐면 한 초점까지의 거리랑 한 직선까지, 준선까지 거리가 같은 애들을 모은 녀석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 뭐라고 했을 때 P, 0이라고 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이꼴 마이너스 P라고 해서 둘 사이의 거리가 2P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럼 가운데 점을 지나면서 곡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녀석을 일컬어서 y제곱은 4px라고 한다 라는 것이 여러분이 배웠던 기본 개념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을 모르겠다. 그걸 정말 포물선이라고 했냐? 이걸 모른다. 이러면 어디로 와야 돼? 아까 얘기했던 그 제로 100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전 그 정도는 아는데요. 이렇게 돼야 이 수업을 듣는 게 바람직하겠지. y제곱 4px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있느냐? 초점과 준선의 중점 역할을 하는 원점을 무조건 반드시 포함을 하게 되고, 요것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원점만 반드시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포함하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얘들아, 이건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지난 점이 하나 더 있어. 뭐 있니? 그러니까 이런 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올해 학생들이 좀 못한다는 거야. 내신이 안 들어가면서. 나왔어? 항상 지난 점이 또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알아놔야 되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하나 알아놓으세요. P, 2P라는 점이 항상 지나게 됩니다. 여기다 P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뭐가 나와? 4P제곱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2P를 넣으면 2P의 제곱이면 4P제곱, 4P제곱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포물선은 0,0과 P, 2P를 항상 지나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놓으면 뭐 할 수 있느냐?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보다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림을 정확하게. 어떤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초점을 찍을 때 초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기가 쉽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포물선을 하나 그려봐야 되는 일이 생긴 거야. 문제를 풀다 보니까 포물선을 그려봐야 될 일이 생겼어. 그래서 포물선 내가 이렇게 그렸어. 자, 그래서 초점을 찍고 준선을 그리고 해야 된다면 보통 이렇게 실수한단 말이야. 아무 때나 초점을 찍어요. 이렇게 초점 찍고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다 준선 긋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지금도 별로 안 같아 보이고, 이게 좀만 더 가면 금방도 안 같아 보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면 이거는 이 길이가 전혀 안 같아 보여. 이 길이랑 이 길이 안 같잖아 지금. 이름이 사각형이 아니잖아. 그치?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초점을 정확하게 못 찍어서 그런데, P, 2P를 지난다 그랬잖아. P, 2P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충 느낌을 찍을 때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 이렇게 한 칸, 두 칸 정도 된 점 있지? 요 점을 뭐라고 찍어? 요 점을 초점이라고 찍으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그림을 그려도 요 길이랑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 뭐가 있을 거니까 준선이 있을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별로 이것도 안 같아 보이네. 근데 같아. 알겠지?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 이렇게 꽤 같잖아. 알겠지? 요 길이랑 요 길이 해도 어떻게 된다고? 서로 같아지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뭘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포물선 같은 경우는 P, 2P를 지나고, 실제로 여기서 뭐 말하면 뭐야? 이 P만 빼고는 이참수를 뒤집어 놓은 이참수의 역함수 버전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포물선은 뭐가 된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이죠. 함수가 아니고 도형의 방정식이죠. 왜냐면 x 하나당 y가 몇 개 있을 수 있는 거야. x 하나당 양수 x 하나당 y가 두 개씩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배운 거야? 도형이니까 기하라는 파트로 넘어간 거다. 미적분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거 음함수라는 표현으로 미적분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하여튼 도형적 성질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P가 이 그래프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주고 그 와중에 이제 평행이동만 해나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포물선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P고, 모든 것이 다 P로부터 시작해서 P에서 끝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뭘 알아셔야 되냐? 포물선의 기하적 성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포물선의 계산식을 풀어나가는 문제들은 다 3점짜리 문제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포물선의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일은 없단 말이야. 문제를 뭐 풀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기하적 성질들 하나씩 짚어볼 거고, 목적은 두 가지인데 포물선의 기하적 성질을 공부하는 느낌도 있지만 목표도 있지만, 하나는 또 뭐냐면 중학기하를 복습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OT 때 말씀을 드렸죠. 중학기하를 그냥 한꺼번에 중학기하를
따로 한 번에 시간 내서 정리하면 시간이 많이 뺏기고 겨울방학 다 가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틈틈이 준비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워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 하는 과정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나 없어도 혼자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면서 이게 이 순서 단계가 다 기억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이 점을 뭐라고 할까? f라는 초점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서 여기서 준선 하나 그어보도록 하시죠. 여기 준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케이? 준선이 하나가 있고요. 이 점 F에서 지나는 직선 하나 긋습니다. 직선은 아무거나 하나 그어서 요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요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면서 이 포물선의 기하적 성질들을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능의 특징이 뭐냐? 수능은 그냥 포물선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또 많이 물어보고 아니면 또 뭐 대칭성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최대 최소를 사고력을 물어본다든지 다른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 와중에 기반이 뭐다? 기하적 성질들을 꼭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일단 하나 그어보세요. 자, 긋고 나니까 뭐가 돼? 긋고 나니까 포물선의 정의상 뭐가 돼야 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먼저 표시 하나 해줄 수 있겠죠.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FQ하고 요까지 길이도 같아야 됩니다. 이게 뭐야? 포물선의 정의라고. 이렇게 길이 같아야 되고 요렇게도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길이가 같았었어요. 자, 그럼 길이가 같고 나면 뭔 표현을 하고 싶어?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보조선들을 하나 그어서 이등변 삼각형이고 양 끝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시해 주십니다. 이거 그리세요.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꼭 그리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이게 뭐였어? 직선까지 거리니까 직각이고 여기도 직선까지 거리니까 직각이었죠. 그럼 이렇게가 똑같으면 요 점이 얘도 직각, 얘도 x축과 y축이 서로 수직할 테니까 요렇게 엇각이 만들어지면서 여기도 점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요 점이 이렇게 꺾여서 돌아오게 되고 여기도 점이 들어오면서 x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xx 이렇게 만들어진다. 따라서 점 x가 뭐가 나온다? 점 x가 90도가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가 점이면 여기는 마저 x가 되고 여기가 x면 여기 마저 점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점 x니까 여기 합이 뭐가 되고 여기가 수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등기하는 뭘 복습했어요? 방금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뭘 해준다? 이등변 삼각형을 찾았지 않습니까? 길이가 똑같은 걸 두 개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준다고? 중학교 때 뭘 배웠어? 밑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죠. 알겠죠? 밑각의 표현이 똑같다. 이건 뭐야? 중학교 때 이미 손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이거 똑같아서 된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론을 배우거나 개념을 배운 게 아니야. 뭔가 습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구를 하는데 감독님이 알려주는 거야. 농구할 때 슛은 있잖아. 여기서 손목에 스냅을 줘서 이렇게 해서 슉 쏘는 거다. 무릎에 반동을 줘서 그 하체 힘으로 쏘는 거다라고 누군가 설명해 줬다고 쳐. 그럼 그걸 딱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슛을 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농구를 잘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야. 그 슛 연습을 겁나게 해서 내 몸이 그걸 기억해야지 드디어 그 슛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겠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밑각이 같다는 걸 표시한다 라는 걸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필기를 했어. 이등변 삼각형이면 밑각이 동일하다. 이렇게 필기를 하고 그렇군. 한들 아무것도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아. 정말로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 표시,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 표시. 차라리 이 그림을 10번 그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수학 선생님이어서 저도 어려서부터 수학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 엄마 수학 공부법이 사실 이렇게 뭐 썩 멋있지가 않아요. 되게 강력해서 그렇지 멋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 하나 틀렸어. 그러면 풀이 과정을 10번 쓰라 그래. 똑같이. 그럼 풀이 과정 10번 쓰다 보면 이제 지켰단 말이야. 그냥 8번, 7번 쓰다가 이 정도만 쓰면 안 돼 하고 좀 앵기면 20번 써라 이러면서 아니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 20번 쓰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19번, 18번 좀 쓰다 보면 괜히 말해가지고 10번 더 쓰면 내 스스로 너무 억울하니까 아씨 뭐 이러면서 약간 툴툴대게 되면 또 다시 그것 때문에 40번 써라 뭐 이러면서 막 풀이 과정을 똑같이 쓰는 거의 반성문을 공부하듯이 수학의 흥미를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수학 공부법이었는데 대신 그런 게 좋은 게 뭐였냐면 그런 거 반복해서 쓰니까 뭔가 이렇게 한번 잘못 풀었던 것이 제대로 교정이 되는 습관이 교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예를 들면 이등변 삼각형에 밑각이 있다. 밑각이 있다. 그럼 밑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게 차라리 이걸 적어놓지 말고 그 그림을 10번 그릴 것.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리라고 했을 때 너무 무식하니까 못 그리잖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그리도록 하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게 있고요. 다시 그 다음 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직각이 표현됐습니다. 직각. 직각이 표현되면 뭘 그릴 수 있어야 되느냐?
여기다 직각을 그었잖아. 여기다 직각을 그은 걸 보고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고 직각이 그리면 적어도 반원은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원. 이것도 역시 중압기하 중에 한 가지 요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직각이 있으면 반원을 그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이렇게 선이 있었는데 여기가 직각이었어요. 이렇게 직각. 그래서 뭘 그렸어야 된다고? 여기서 요렇게 생긴 반원을 그려줬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원을 그려줬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이 있다는 곳은 원의 가운데 뭐가 있을까? 중심이 있겠지. 중심이 있었을 테니까 중심에서부터 요 끝점까지 요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아, 요 세 개의 길이가 어떻구나 서로 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럼 뭐야? 여기가 x니까 또 길이가 똑같으면 뭘 표시해 주라 그랬어? 밑각을 표시해 주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x였었으면 여기도 똑같이 x가 나오겠고, x랑 점이 합이 뭐라고? 90도라고 했지.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이 둘이 뭐가 된다? 이 선하고 이 선이 서로 여기도 수직하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P, 여기 Q라고 했을 때 요 점을 P 다시, 요 점을 Q 다시, 그럼 P 다시랑 Q 다시의 중점이니까 M 다시 라고 얘기하면 M 다시 F랑 PQ는 서로 수직하다. M 다시 F랑 PQ는 서로 수직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M 다시 F랑 PQ는 서로 수직하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찾을 때 잘 보세요. M 다시 F랑 PQ는 서로 수직하다고 찾을 때 이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본능, 중학교 때 배웠던 두 가지 습관들이 자동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이게 유도가 된 거지.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나가는 유도 과정을 다 기억해서 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밑각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직각이 있으면 반원을 표시한다. 라는 습관들이, 좋은 습관들이 여러 개가 딱 하나 갖춰져 있으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답을 찾아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기하 문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MF랑 PQ가 서로 수직이다. 이런 사실을 먼저 첫 번째 찾아보시도록 하시고, 두 번째, 그럼 여기가 직각이었지. 그럼 뭐야 이건 보니까 이 원이 뭐였다는 거? 이 원이 이 선에 뭐야? 접선이 됐다. 이런 사실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밑각을 표시한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은 여기서 마무리로 수직이등분선을 그려주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못 온 거지, 원래는 여기까지 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알겠죠?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수직이등분선을 그는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길이가 있고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을 그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등변 삼각형에게도 수직이등분, 요 이등변 삼각형에게도 수직이등분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서로에게 서로가 반덩으로 딱 잘라준 수직이등분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도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또 반번을 가르면 여기가 수직이등분이 되게 되는데,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도 직각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 드디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온다고? 또 직각이면 반원을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미친 거 아니야? PQ가 길이가 되면 요렇게 동그라미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반원이 되면 항상 뭘 찍어줘야 된다 그랬어? 중심을 찍어주는 습관까지 있었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세트야, 세트. 알겠지? 중심까지 이루어지는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PQ의 중점을 찍어서 M이라고 하나 찍어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또 그을 수 있을 텐데, 여기 점이었으니까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는 X, 여기도 마찬가지로 X고, 요렇게 중점을 찍으면 여기도 중점, 여기도 중점이니까 얘네들이 또 서로 어떻게 돼? 서로 평행할 테니까 얘네들이 또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서로 접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또 나오게 되느냐? M-M이랑 P-Q-가 서로 수직하더라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제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었거나 놓쳤거나 그러면 당연히 동영상도 당연히 드려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하겠지만, 이따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도 돼요. 채팅으로 남겨놓으세요. 선생님 저 끝나고 잠깐 저 좀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이제 라이브 강의의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강의는 질문 남기면 24시간 기다려야 되지만, 라이브 강의는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바로 거기서 의문점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인터넷 강의는 보통 남의 질문을 다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질문하는 건 되게 미안하지만 비슷해. 예를 들면 10명의 학생이 와서 10가지 질문을 하면 그 중에 7명은 똑같은 질문을 해. 그러므로 그 똑같은 질문을 공유해주면 당연히 학습 효과가 올라가죠. 근데 라이브 강의 같은 경우 학생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내가 대답을 해줄 텐데, 그 대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같이 듣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마침 저거 잘 몰랐었는데 내가 몰랐던 게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높은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각이 나온다는 사실도 하나 알았죠.
알겠죠? 뭐뭐 수직했지? 요렇게 수직한 것도 하나 빼먹었었네. PM-하고 PM-하고 QM-도 서로 수직하다. 대충 다 수직해요. 뭐 어떻게 하든지 대충 다 수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그려보시다 보니까 왠지 수직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대충 다 수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수직했다고? 이렇게 수직하고요. 이렇게 수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직하고요. 알겠지? 이 네 가지 쌍들이 전부 다 수직하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했어? 이등분삼각형이 있으면 밑각을 표시하고 수직이등분선을 표시한다는 습관이 잘 되어 있는지,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반원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중심을 표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 중등기하 복습한답시고 중학교 기하 문제 많이 풀지 마시고 차라리 요 과정 있지? 요거 한번 쫙 그려나가는 과정들을 연습하시면 그게 더 훨씬 더 효과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혹시 동혁아 지금 질문한다고 질문 남긴 친구 있어? 질문 있어요? 선생님 저 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 있어? 없어? OT 30분을 했고 1시간 연속으로 수업을 했다 보니까 나도 좀 힘들다. 혼자 떠들다 보니까. 오케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중등기하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포물선에 대한 내용들은 기하적 성질들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 내용으로 타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타원도 이제 보통 이렇게 달걀형 얼굴을 이렇게 된 게 타원이라고 하는 건 다 알 텐데, 이런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실 게 필요해요. 타원이 뭐라고? 원의 확장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타원은 원의 확장이다. 원을 확대한 거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확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원 같은 경우는 뭐야? 타원 같은 경우는 한 점이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랑 또 다른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일정할 때 이런 녀석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타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계산을 했더니 a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되고 b제곱분의 y제곱 1이 나오더라. 이렇게 된 거였었잖아. 이렇게. 맞지? 여기서 이 식이 유도가 됐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도 이걸 계산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수능에서는 이걸 이렇게 바꾸거나 이걸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묻더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볼 건데, 당연히 여기는 뭐가 지나가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a, 0을 지날 것이고, 또 마찬가지 0, 플러스 마이너스 b를 지날 테니까 이런 점들이 기준이 되는 점이잖아. 그래서 이게 기준되는 특이한 점이긴 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꼭 알아놔야 됩니다. 뭘 알아놔야 되겠어? 자, 봐봐. 요거를 째로 제곱하고 요거를 째로 제곱해서 합쳤더니 1이다가 되는 거니까 제곱해서 합치면 1이다.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게 바로 삼각함수지. 그래서 x를 a 코사인 세타. 오케이? x를 a 코사인 세타, y를 b 사인 세타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알겠지? x는 a 코사인 세타, y는 b 사인 세타다.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해요. 오케이? 자, 이게 그리고 되게 중요하고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 돼.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얘들아 봐봐.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를 가지고 설명할 때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렇게 생긴 타원이 아니라 원위에서 보통 더 익숙했었단 말이야. 원을 두 개를 그려볼게. 이 첫 번째 큰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인 원의 방정식이고, 요 작은 원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b의 제곱인 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그럼 당연히 결론이 뭐가 나오는 거야? 요 길이는 b가 되는 거고 이 길이는 a가 되는 거라서 b 대 a의 개념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자, 그래서 원과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뭘 긋겠다고? 만약에 적당한 각 세타로, 이 각 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 그럼 이 점이 뭐가 돼? 이 점이 바로 b 코사인 세타 콤마 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이래서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적분의 삼각함수 덧셈 정리까지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란 얘기지. 삼각함수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a 코사인 세타 콤마 a 사인 세타가 된다고. 이게 세타이고 이게 a고 이게 b야. 이 a랑 b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세타가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이 점이 값이 같이 바뀌면서 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얘가 무슨 뜻이야? a 코사인 세타 콤마 b 사인 세타가 무슨 뜻이냐? 잘 봐. 이게 바로 a 코사인 세타고 여기서 이걸 따온 게 a 코사인 세타고 여기서 이걸 따온 게 b 사인 세타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여기에 y좌표, 요 점의 y좌표와 요 점의 무슨 좌표? x좌표.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y좌표를 따온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요렇게 선을 긋고 요렇게 선을 긋다 보면 여기 만들어진 점 있지? 요 만들어진 점이 뭐라고 똑같지? a 코사인 세타 콤마 b 사인 세타라는 점이 만들어져서 요거 x좌표가 이대로 내려오고 여기에 y좌표가 그대로 여기로 와서 만들어진 점이 있었어. 그럼 요 점이 바로 뭐야?
이 식을 만족하는 점이니까 그 세타에 대해서 뭐가 돼? 타원의 방정식이 되고, 그래서 타원이 어떻게 되냐? 타원이 점이 되고, 타원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선이 지나면서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면 돼.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 이렇게. 오케이? 타원이 뭐라고? A, B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에 있던 것을 B라는 Y좌표는 그대로 내비두면서 B 코사인 세타를 뭐로? A 코사인 세타로. X좌표가 몇 배 된 거야? X좌표가 A분의 B, B분의 A배로 확 더 커졌을 때 X좌표를 늘린 게 타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에서 X좌표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Y좌표를 B분의 A배로 늘려서 여기까지 딱 올라간 걸 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타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결국에는 멀쩡한 원을 늘리거나 다시 멀쩡한 원을 늘리는 그게 바로 뭐라고? 타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재밌는 점인데, 아직까지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이렇게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것에 관련돼서는. 자, 예를 들면 이쪽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 반지름이 B인 원의 4분의 1이니까 반지름이 B인 4분원이니까 4분의 B 제곱 파이가 되겠지. 4분의 B 제곱 파이가 된다고. 요 원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 원의 넓이는 4분의 A 제곱 파이가 되겠지. 그런데 그 넓이를 어떻게 했다고 지금? Y좌표는 그대로 내비두면서 X축의 길이만 그대로 몇 배로 늘렸다? B분의 A배로 늘린 거잖아. 그러니까 B분의 A배로 늘리면 이 넓이도 B분의 A배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B 지워지면서 뭐가 돼? 4분의 AB 파이. 요만큼의 넓이가 4분의 AB 파이가 나오면서 타원의 넓이는 나중에 AB 파이가 되겠지. 그것에 지금 우리가 4분의 1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걔를 B분의 A배를 때려주면 이 B가 바뀌면서 A 제곱으로 바뀌니까 B분의 A 파이로 늘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타원은 뭘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원의 확장이고, 타원 위의 한 점은 매개변수 세타를 통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개변수 세타를 통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역시 수학 원도 복습하면서 내가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고1 때는 그냥 저게 원의 방정식이다, 중심이 어디다, 뭐 이런 것들만 공부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고 났으니까 이때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해서 이런 매개변수 방정식을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삼각함수 수학 1에서 공부를 했었던 건데, 그럼 그것이 그대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하로 넘어가면 이렇게 생긴 타원의 방정식을 들었을 때는 이걸 듣고 그런 타원이 한 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타원이 한 점인가 보다, 두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나 보다 이 생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X는 A 코사인 세타다, Y는 B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인 녀석을 줄이거나 늘린 거, 혹은 B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를 줄이거나 늘린 거 라고 해석한다. 알겠지? 타원 위의 한 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좌표를 무식하게 X, Y 이렇게 놓는 게 아니야.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로 놓는 거야. 타원 위의 한 점은 절대 X, Y가 아니라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다. 마치 원 위의 한 점은 X, Y가 아니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놓듯이 타원이 한 점도 이렇게 놔야지만 그 타원의 성질들을 활용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타원은 다르게 뭐야? 원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들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주의할 점. 요 점이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야. 그치? 그런데 요 각이 지금 뭐야? 요 각이. 이 각이 세타지. 이 각이 세타야. 이 각이 세타가 아니야. 요로 가는 요 각이 세타가 아니야. 요 각은 다른 각이야. 이 각이 세타잖아? 여기 A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니까 똑같이 A 코사인 세타는 내비두고 얘가 A 사인 세타로 커져야 코분의 A 사니까 이게 A 탄젠스, 이게 탄젠스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각이 세타라서 얘 세타가 아니야. 뭐라고 여기서 주의할 게 뭐라고? 요각은 세타가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알겠지? 뭐라고? 요 점은 세타가 아니다. 타원을 매개변수화 시켰을 때 요 각은 세타가 아니다. 알겠지? 이 각은 알파라고 했을 때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 탄젠트 세타가 되는 그런 관계를 갖는 새로운 녀석이지 그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타원의 넓이 구하는 게 만약에 수능에 많이 나왔었으면은 뭐 좀 더 다르게 이걸 응용해서 좀 더 타원의 더 복잡한 성질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다 할지라도 올해 들어 나온다 할지라도 6월이나 9월에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맛보기를 보여주고 낼 것 같아서 더 복잡한 타원의 성질까지는 잘 안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포물선은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기하학적 성질들이 많으니까 잘 기억해 놓을 것. 두 번째, 타원은 원의 확장적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점 부분도 개념적으로 좀 기억을 해 놓을 것.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쌍곡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쌍곡선은 뭐냐면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차가, 그치? PF1에서 PF2를 뺐는데 거리 차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지. 걔가 일정한 곡선을 구했더니 이게 쌍곡선처럼 만들어지면서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쌍곡선의 방정식이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몇 개 짚어볼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얘는 매개변수화 시키기가 조금 오바 참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거든. X를 A, Y는 B라고 만들어준 다음에 넘기면 둘이 1 된 녀석이 있어서 A를 시컨트 세타, B를 탄젠트 세타라고 놓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못 시킬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적분이 섞여있는 풀이는 출제자의 의도가 아닐 거라고.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지만 내가 그걸 써서 좀이라도 편하게 풀 수 있으면 쓰면 어때? 이런 마인드라면, 이거는 뭐냐면 출제자 자체가 이거는 이렇게 푸는 풀이는 절대 원하는 풀이가 아닐 거고 이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걸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업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와 똑같이 보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쌍곡선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게 쌍곡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 점에는 당연히 어떤 점을 지나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A, 0을 지나겠지만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또 0, 플러스 마이너스 B를 지나는 거야? 얘는 지날지언정, 얘를 지날지언정, 그렇죠? 여기는 0, 플러스 마이너스 B를 지나지는 않는다. 그치? 여기서는 양 끝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동시에 돌로 지나면서 잘 됐었는데 얘는 A, 0만 지나고 실제로 0, B는 지나지 않는다. 요것만 유일하게 지나는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쌍곡선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바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를 꼭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랑 이거를 한번 구분해보자. 자, 보자. 코션. A제곱분의 X제곱 하고 B제곱분의 Y제곱이 1인 게 쌍곡선인 건 다 알아. 이게 쌍곡선인 건 다 아는데 많은 학생들이 은근히 개념 잡은 지 좀 시간 지나면 헷갈려하는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인 케이스하고 1이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 1인 케이스하고, 오케이? 두 번째, A제곱분의 X제곱이랑 B제곱분의 Y제곱이 아니라 이 둘이 자리가 바뀐 거지. 여기가 Y고 여기가 X라서 1인 거 하고, 이거의 뭔가 반대적인 개념이라는 건 알겠는데 얘가 일로 가는 상황하고 일로 가는 상황을 더럽게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자. 알겠지? 이거와 이 녀석의 차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안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우리가 무조건 그려야 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무슨 그래프? 기준선을 만들어주는 점근선의 그래프가 있죠. 점근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쓰죠. 보통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다. 이렇게 쓰는 걸 다들 아실 거라고 보는데 요렇게도 기억해 놓으시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어요. 이건 팁이에요. 팁. 요렇게도 기억해 놓으세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0인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0. 알겠죠? 0인 케이스다. 이러면 뭐야? 넘기고 넘겨주면 똑같은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와닿을걸? 쌍곡선이 애초에 뭐였어? 1인 녀석이었잖아. 1인 녀석이라서 a, 0을 지나면서 이 점근선에 갖다 붙는 녀석이었을 거 아니야? 여기가 또 마이너스 a, 0을 지나면서 점근선에 갖다 붙는 녀석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쭉 다시 여기서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 봐요.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접선 하나 그어보시면 여기 무슨 점이 나와? 여기가 a, b인 점이 나오게 되겠죠. a를 넣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에 a를 넣으면 b가 나오잖아. 여기도 b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a, 0이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a, b가 되겠지. 그럼 또 이렇게 직선들이 연결해주면 뭐가 나온다? 여기가 뭐가 돼? 여기는 0, b가 되고 여기는 0, 마이너스 b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얘가 뭐야? 얘가 어디를 지난 녀석이야? 0, b랑 0, 마이너스 b를 지난 녀석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같은 점근선을 공유하면서 같은 박스에 서로 접하는 같은 직사각형에 같이 접하는 이 녀석이 누구라고? 이 녀석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x분의 빼기 b제곱 마이너스 y를 하면 마이너스 1인 녀석이고 얘가 뭐인 녀석이고 0인 녀석이고 얘가 무슨 녀석이고 1인 녀석이라고. 친구야, 친구. 1이네 0이네 마이너스 1이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이 노란색 그래프가 얘냐 얘냐를 생각할 때 얘가 1이라고 생각을 했고 얘가 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1이고 0이면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얘가 뭐야? 친구야. 1인 거, 0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관계를 맺는 거야. 얘네 둘이가 같은 점근선을 공유하는 이렇게가 커플이야. 이렇게 커플. 이 커플입니다. 커플. 이건 뭐야? 바람 피는 건가?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 a제곱분의 x제곱, y제곱에서 b제곱분의 x제곱은 1이 되면 어떠한 케이스가 되는 거냐면 x랑 y를 바꿨잖아. x랑 y를 바꾸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을 거라고 착각들 하지만 a, 양이 어디로 가고 0,a로 간다고. 그리고 점근선도 바뀐다고. 즉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점근선은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려볼게. 이게 뭐라고? 어떤 쌍곡선 1이야. a제곱분의 x제곱 쌍곡선 1이야. 이게 뭐야? 0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은 뭐야? 여기서 이렇게 생긴 쌍곡선인 거지.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쌍곡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지. 이렇게. 그랬는데 그 와중에 x랑 y를 바꾸면 뭐로 바뀌어? 여기다가 y 이꼴 x 하나 그어준 다음에 y 이꼴 x 그어준 다음에 그럼 점근선 맞아도 어떻게 돼? 점근선 맞아도 다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똑같이 0,a를 a, 0을 지냈던 것처럼 0,a를 지난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얘가 바로 누구야? 얘인 거지. 얘는 그냥 y 이꼴 x 대칭인 거지. y 이꼴 x 대칭인 쌍곡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메인은 누구다? 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원의 존재성은 꼭 알아놔야 돼. 뭐야? 여기가 무슨 점? a, b라는 점. 여기도 마이너스 a, b. 여기도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원으로 동그랗게 돌리면 이 점이 무슨 점이 난다고? 이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0. 알겠지? 다시 여기 뭐라?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0 마이너스. 알겠지? 근데 여기도 무슨 점이? 여기도 0,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게 뭐라고? 이게 얘의 초점이고 얘도 뭐야? 0,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똑같이 이 짝꿍인 이 부인, 여자친구, 애인 얘 초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패키지고 이렇게 둘이 패키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쌍곡선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쌤, 점근선은 그러면 왜 이게 0일 때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데 보세요. 점근선이 뭐냐면 점근선 애초에 뭐야? 점근선이 뭐야? 근선. 점점 가까이 가는 선. 그치? 점점 이 일로 가까이 간다.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치? 자, 그게 무슨 뜻이냐? 보세요. a제곱분의 x제곱이랑 b제곱분의 y제곱의 차이가 얼마였다고? 1이었어. 그게 쌍곡선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은 게 봐봐. 쌍곡선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든 y가 무한대로 가든 a제곱분의 x제곱이랑 b제곱분의 y제곱이 1인 이 쌍곡선이라는 녀석은 생각해봐봐. 어떻게 되냐 봐봐. 이 쌍곡선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은 없어. 이런 표현은 세상에 없는 표현이야. 그냥 내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그런 방법이야. 자, 다시 얘가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가. 엄청 커져. y도 어디로 가? y도 똑같지? 무한대로 가. 엄청 커져. 자, 근데 둘의 차이가 얼마야? 1이야. x가 엄청 커지면 차가 1로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y도 같이 커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y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y가 무한대로 가면 x도 무한대로 가는 거야. 서로 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여기다가 조를 넣어보는 거야. 조. 무한대니까 조. 조에 가까운 큰 수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조의 제곱을 때리니까 엄청 더 큰 수가 되겠지. 조의 제곱을 때리니까 엄청 더 큰 수가 되겠지. 근데 진짜 리얼 되게 큰 둘을 빼갖고 차가 1이 나온대.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 빼서 차가 1이 나온다. 엄청 큰 수끼리 빼서 1이 나올 때 그 1은 뭐야?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초등학교 4학년하고 5학년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5학년한테 개기는 거야. 야, 네가 5학년이면 다야? 이렇게 개기는. 그 5학년이 너 지금 5학년한테 뭐라 그랬어? 너 6학년 형들한테 이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위계질서라는 게 있다고. 4학년하고 5학년은. 실제로 여러분들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예비 고3이라고 칩시다. 예비 고3인데 만약에 고1이 예비 고1이 이제 막 갓 교복 입고 들어와가지고 학교 막 구경하러 다니잖아. 예비 고3한테 야, 교무실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봤다 쳐요. 너 지금 방금 뭐라 그랬냐? 보통 이게 이제 한국 고등학교의 분위기죠. 너 지금 뭐 선후배고 뭐고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 나이가 112살이야. 나머지 할머니는 110살이야. 그래서 110살 할머니가 112살 할머니를 만났어. 길거리에서. 야,
터미널 어떻게 가냐? 이렇게 물어봤다 쳐요. 110살 할머니가 112살 할머니야. 그럼 112살 할머니가 정색하면서 야, 너 지금 넌 나이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112살과 110살은 어떻게 돼? 어차피 둘 다 나이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둘이 만나는 게 너무 희한한 일인 거지. 둘이 만나기 전에 자기 각각은 평생 아니 어디서든지 반말을 해도 크게 무리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둘이 만나다 보니까 갑자기 어색한 게 위계질서가 생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x도 충분히 커지고 y도 충분히 커지면 그때 차이 1은 무시 가능한 값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둘 다 무한히 보내면 이게 1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는 것과 비슷해져. 그래서 가는 게 바로 뭐야? 충분히 커지면 어디를 향해 간다고? 충분히 커지면 이 그래프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 y꼴 x를 향해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점근선의 마인드라는 점은 좀 기억해 놓으셔야 쌍곡선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포물선의 기하적 성질이라든지 이런 타원의 원의 확장적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쌍곡선에게는 이런 점근선이 존재하거나 패키지 짝짝꿍이 존재한다는 사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능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거지. 그치? 그냥 타원을 알고 쌍곡선을 알고 포물선을 알 때 문제풀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갖고 있었어야 되는 실력적인 개념이고 지식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쌓으신 거지 절대 사고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사고력 발휘는 언제부터 할 거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